없었지만 뭐 그래도 괜찮게 레이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경기를 하게 되면 그때도 뭐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인터뷰 이전에 한번 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뵐게요. 그냥 이렇게 시작해요? 네, 프리하게 시작해. 아니 이게 뭐 프리해. 이거 하나도 안 프리해 지금. 잠깐만 두 분 나가셔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셨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가 밥이 뭐 돼요?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밥을 혹시 뭐 치킨 같은 거 아 카페에서 네, 카페인 치킨이죠. 카페인 치킨. 뭐가 된다니까? 우린 없어서. 안 되는 게 없어. 예. 되게 어색하네. 잠깐 진짜 나갔다 안 들어오자. 될까요? 나갔다 들어오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퇴장하는 예, 맞습니다. 여기 막쫙 이러면서 막 예. 옆에 막 좀 효과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민 씨. 예. 오랜만이에요. 예, 앉으시죠. 예. 네네. 이게 반갑습니다. 마치 우리 짜고 친 것 같고 좋네요. 뭐 잘 지냈어요? 그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다 보시는 분들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24시간에서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다이어트.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좀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조금 헬스케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구나. 네. 야, 하루 만에 다이어트 확실하게 딱 되고 진짜 좋네요. 할만한 거네 그거. 네, 해볼만하죠. 어떠셨어요? 저는 살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살이 약간 빠지진 좀 않았- 까매지신 거 예, 같긴 좀 한데. 까매지고 좀 이렇게 좀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화불량이요? 예, 그래요? 이게 아직 시차 적응이 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지금 갔다 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도 시차 이게 적응이 그러니까. 강병현 선수랑 저랑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시군요. 밤중에 이렇게 또 달라고 했더니 또 진짜로 와주셨어요.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아유,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예. 초대해 주셔서 저희는 우리나라를 되게 빛낸 분들이어서 이렇게 오시면 좀 태극기도 좀 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태극기도 좀 흔들자고 했더니 PD가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냐고. 오바다. 그래갖고, 네, 그건 좀 오바다. 그래서 네. 아무튼 정말 그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레이서들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강병희 씨는 잘 알아요. 강병희 씨는 워낙이 옛날부터 저 포르쉐 홍보 담당자 때 처음 네, 됐잖아요. 10년 전이죠. 10년 전. 벌써 10년 전이야? 거의 9년, 세상에. 네, 10년 그랬나요? 됐죠. 네. 2007년이니까. 포르쉐 홍보 담당자로 왔는데 막 사람이 범상치가 않은 범상치 거예요. 않죠, 예. 막 S2000을 타고 막 회사에 오고 막 그러는 아니 거야. 그건 안 되는데. 무슨 네. 부천에 9,000까지. 올라가는 차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그래서 S2000 딱 타고 뭐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크라이슬러에 가시더니 크라이슬러에서 막 신차 발표를 막 직접 하시고 강병희 씨는 그래서 워낙이 잘 아는 분인데 최장한 씨는 사실 제가 뉴르부르크링 24시를 뛰었던 최초의 한국인 드라이버라고 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예, 신청하고 예, 맞습니다. 한번 봬요 해갖고 그때 뵙자고 했는데 이래저래 뭐 해서 예. 이제야 뵙게 된 거죠. 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서스펜션 스티어링 쪽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이란 말이 리서치 엔지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테스트 엔지니어 분을 몇 분 알고 있어서 저는 아는데 예. 독자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테스트 엔지니어는 실제로 차를 운전을 다 해보고 예. 새로 나올 차들을 미래에 나올 차들을 다 운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정리하고 튜닝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또 그런 의견 내고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것에 그런 피드백을 주는 그런 그런 거군요. 업무입니다.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직종들이 좀 잘 알려져 있어서 예.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한 몇십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몇백 명 수준으로는 커졌는데 옛날에는 인원이 되게 작아서 이런 일 전체 다 해서 몇십 명이요? 예, 그랬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차의 모든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가 브레이크나 이런 걸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서스펜션에 오리엔티드 된 항목만 개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량 MVH나 이런 개발도 다른 분이 하시고 브레이크나 이런 것도 다른 분이 하시고 구동, 차의 구동이나 이런 것도 다른 분이 하시고 저희가 하는 건 오로지 서스펜션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스티어링에 연결된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적은 인원이 아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라이드 핸들링이라고 부르는 그 분야에는 그 생각보다는 인원이 좀 경영사보다는 좀 아직은 작았던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뭔가 약간 방어적인 회사 얘기하니까 약간 방어적인 것. 우리 지금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게 먹으면서. 라이드 핸들링 쪽이 인원이 커져가고 있는 게 그렇죠. 사실 차에서도 조금 이제 요즘에 느껴지니까 저는 그렇죠.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좀 덜 아무래도 덜 좀 신경을 썼던 네. 분야가 이제 더 이 현대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예. 걸 좀 받았어요. 한때는 핸들링이 영어에 없는 말을 왜 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들링이란 말을 쓰면 콩글리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한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 표준어처럼 됐죠. 많이 네. 쓰죠. 많이 쓰죠.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니까. 조타감, 조종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핸들링, 예, 라이드 핸들링. 라이드 핸들링. 예, 서스펜션에 대해서도 요즘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직접 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있는 서스펜션뿐 아니라 미래에 나올 서스펜션까지도 다 튜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게 사실이긴 한데 뭔가 그렇게 너무 거창한 그런 상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쭤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체 검열로 한번 예, 이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K는 어때요? IK 좋다는데? 독하게들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현대차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승차 달랬는데 막 안 주고 말이야. 기자들이 시승하기 제일 힘든 게 현대차예요. 또 관련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관련이 없지만 사람들이 다 현대차 얘기하면 막 화내죠. 막 현대차 똑바로 만들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뭐 이렇게 포르쉐에서 일했을 때 포르쉐에 대한 뭐 어떤 고객이 있으면 그 강병희 선수가 뭐 포르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뭐 어쩔 수 없이 물어보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대답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입장들이 있죠. 맞아요. 어떤 회사에 소속 저한테도 막 그래요. 현대차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되겠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는 예. 것 같아요. 랠리스트. 랠리스트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사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랠리스트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 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잘 예. 봤는데 그게 맞아요. 유튜브에 안 올라와요? 유튜브에는 안 KBS, 나오는 것 같아요. SBS가 어디서 볼수 유튜브에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그게 사이트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고 그렇죠. 막 이런 식이에요. 가입하면 이제 그 강민호 선수가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겠군요. 막 지각해서 떨어지고 이러는 거.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뭐 이런 거. 설정 아니었나? 진짜 이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 한편의 그쵸. 드라마. 시작도 못하고 떨어질 뻔했었죠. 네, 거기 막 뭐 선수들 막 달리기 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레이스 프로그램에서 달리기 하는 이런 내용이. 근데 거의- 그게 화면에 비춰지고 편집된 것보다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체력 훈련에 할애가 되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체력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향이 좀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으면 저는 느꼈거든요. 체력이 좋아질수록 차 타는데 훨씬 피로감이 덜 온다라는 거를 저는 몸으로 느껴서 일단 드라이버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로 체력이 되게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 실력은 영어 실력은 뭐 체력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어를 쓰는 그런 팀에 갔을 경우에 그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뭐 무전으로 교전을 하는데 뭐 문제 없을 정도면 완전히 유창하지는 않아도 사실 진행하는 데는 큰 할 수 문제는 있다. 없어요. 네. 일단 운동하는 게 우선이다. 영어 공부보다. 운동하고 일단 운전이 빨라야죠. 네, 그게 지금 뭐- 운전이 빠른 게 제일 네, 중요하구나. 네. 맞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랠리스트 하다가 중간에 그 결정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회사를 계속 다닐래? 아니면 회사를 때려칠래? 네, 있었죠. 네. 그래서 회사를 때려쳐라고 SBS에서 강요한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SBS에서는 잘 생각해봐라라고 여러 번 네. 이렇게 하셨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어쨌든 촬영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합숙을 매주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처음에는 제가 그 남아있는 연차 휴가를 뭐 땡겨서 쓰고 뭐 이러다가 제가 좀 초반에 좀 빨리 떨어졌으면 이제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계속 이제 살아남으니까 계속 녹화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계속 휴가를 써야 되는데 휴가도 다 썼고 뭐 처음엔 또 내년 휴가도 조금 땡겨서 먼저 쓰고 뭐 이랬는데 이제 저도 뭐 휴가를 쓰냐 안 쓰냐 문제보다 제 업무를 계속 못 하니까 할 수 없지. 네, 회사 일을 제대로 돌아가게끔 못 하니까 회사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신경이 계속 분산되는 거예요. 회사 일도 협소 들어가서 다 끝나면 막 야밤에 컴퓨터 켜고서 막 이메일 같은 걸 다시 보내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때 또 하필 제가 그 레니게이드 신차 준비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병행했어요. 합숙소에서 하면서 또 그 신차 저기 발표해야 되는 거 자료 준비하면서 또 에이전시들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절호의 찬스니까 하나에 집중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그냥 제가 회사 사표를 내는 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멋있다 진짜. 아니 멋있다, 회사원이 나 레이스 할래 그러고 회사를 딱 그만두면 사모님과 그 자녀분은 아직 말을 못하겠지만 아기도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였고 사모님이 굉장히 뭐 처음에는 선뜻 이렇게 뭐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보다 와이프가 더 야 이때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해줬어요. 네. 천사. 외모도 천사신데 마음도 천사시고. 1등 못하면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사모님 보셨죠? 저기 그 형이랑 같이 레이스를 입문했거든요. 저랑. 그래서 그때 사귀던 아가씨였어요. 그래갖고 그때 아직 그게 2003년? 2003년이었나? 그때 이제 많이 봤죠. 경기 때마다 놀러 같이 했으니까 굉장히 예쁜 아가씨였거든요. 네, 근데 깜짝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잠깐 헤어졌다는 얘기만 듣고 저는 이제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말씀 날 잘하셔야 되겠는데 딴 분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좀 모터쇼에서 갑자기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오셔갖고 옆에서 막 교환 기자님 그래갖고 옆에 당연히 모델분인 줄 알고 이 모델분 누구시냐고 그랬다가 모델급이죠. 바로 그냥 그거 아니라고 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나중에 한번 뵐게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꽤 많이 본다고요. 이거 한 20만 명, 30만 명이 봐요. 그렇습니까? 이거 랠리스트보다 더 많이 봐요. 그거 그거밖에 볼 때마다 저희한테 이렇게 출연료도 뭐 이런 식으로 러닝 개런티는 없는 걸로. 리드블 기는 건가요? 여기는 실제 24시간 뉴르부르크링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경기장 주차장이고요. 24시간 레이스 중에는 굉장히 많은 참가 차량들이 경기장 안을 패독을 가득 메우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다가는 차를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다행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아드레날린 모터스포츠 팀은 이 패독 건물의 가장 우측 끝 이쪽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PT를 쓰고 있습니다. 31번 PT를 쓰고 있고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차량들, 제가 실제 내구 레이스 6시간 4시간 내구 레이스를 뛰었었던 차량이 여기 있네요. 지금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그 차량의 순위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표면이 이렇게 휘어지네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주행할 때는 그 클래스에서 이 차량이 몇 등을 달리고 있는지가 여기에 그 이렇게 LED로 표시가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이 차량을 타고 새 경기에 참가를 했는데 이번 24시간 본 경기에는 이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자, 저희 팀이 쓰고 있는 어드레날린 트럭입니다. 지금 이번 24시간 메인 경기에서는 트럭이 이 트럭을 쓰는데요. 이 트럭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럭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쓰는 142번 차량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 차량을 타는 4명의 드라이버들의 장구류들이 이쪽 선반에 쭉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엔트리 번호별로 선수들이 개개인의 사물들을 같이 놓고 보관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8시 한 10분, 20분부터 노면은 계속 젖어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현재 비는 더 내리지는 않지만 노면은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질반질하죠. 오케이. 자, 여기는 저희 그 차량 경주차를 출발하고 있는 카치프 이안입니다. I understood nothing of what he just said. Just so you know. Oh God, there's another driver.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 동료 드라이버. Greetings to Korea. Was big adventure. 자, 지금 전부 다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분위기라서 저희 4명의 드라이버가 차를 공유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 선배님들 2명하고 그리고 저보다 3살 나이가 어린 막내 친구까지 4명이 지금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지금 또 우리 아드레날린 팀을 참가하고 있는 다른 미케닉 분들이 같이 다 있고요. 자, 이쪽에는 타이어 준비용 경주용 타이어들, 메인 타이어와 슬립 타이어를 포함한 모든 타이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죠. 이번에 24시간 레이스에 저희 팀에서 7대의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단 이름으로만 보면 뉘르부르크라는 지명, 그쪽에 있는 그 도시 이름에다가 링이라는 게 붙어있는 합성어의 형태거든요. 아, 더럽게 말하고 있어 왜? 독일에 있는 뉘르부르크라는 네. 그 지역에 있는 링. 이제 링이라고 하면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링이다. 서킷이죠. 네. 서킷을 네. 링이라고 표현한 거죠. 네. 독일 사람들은 링이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서킷이라고 하고 그런 거군요. 뭐 그런 네, 트레이라고 영국 그렇게 사람은 해서 약간 트랙이라고 하나? 호켄하임 링이나 이렇게 네. 서킷을 링으로 표현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링이라고 하는구나 서킷을. 네. 아 그래서 뉘르부르크 링이라는 게 뉘르부르크 서킷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뉘르부르크 경기장 뭐 그냥 예. 그런 개념이죠. 뉘르부르크 링 서킷이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그건 두 번 그러면은 이제 역전압 같은 네, 거구나. 맞아요. 아 역전압 같은 거구나. 그건 좀 그러네요. 네. 뉘르부르크 링 아니면 뉘르부르크 서킷이라고 네. 말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게 뭐 굉장히 길다면서요? 그 더 컸었는데요. 지금은 정리가 돼서 북부 코스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북부 코스라는 뜻으로 이제 노슈라이페라고 부릅니다. 뉘르부르크링의 북부 쪽에 있는 서킷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게 한 20km 정도. 한 바퀴 돌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출근하는 거리네요? 한 거의 바퀴에? 뭐 강남에서 분당 끝까지 가는 거리. 아 그래요? 네. 그 아. 정도죠. 네. 아 그렇구나. 거의. 그게 20km. 노르드슐라이페가 예, 20km. 노슈라이페가 20km고 또 이게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퍼실리티가 필요하잖아요. 뭐 네. 피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F1을 열 수 있는 GP 서킷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5km짜리거든요. 일단 반중이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영암에 저희도 GP 서킷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도의 사이즈에 이제 그게 붙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25km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지금. 한 바퀴 돌면 25km구나. 예, 한 바퀴 25km. 야, 근데 이번 주에 르망 24시가 있는데 르망 24시 코스도 사실은 이게 코스가
그 시가지 코스까지 연장을 해서 네. 15km 정도로 이제 13점 그 정도로 이게 좀 크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24시 경기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또 설계가 되는 그 부분들. 서킷은 뭐라고 불러요? 사르트르. 네, 사이트. 사르트르 서킷. 평소에는 열리지 않다가 예. 르망 경기를 할 때 그 일반 도로를 합쳐서 네. 여기까지 연결한 서킷 이름을 사르트르 서킷이라고 하는 사이트 거군요. 서킷이라고, 예. 못 가봤습니다. 저. 예. 이번에 한번 같이 가요. 불러주시면 저희가 또 얼차라도 하는데. 저희가 개인 비행기라서 저희가 개인 비행기에 자리가 없어요. 죽기 전에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일단 가면 방이 없대요. 아 그렇죠. 예. 거기 호텔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가 예. 그래서 그 호텔에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다 그 어디 월세 주고 떠난대요. 떠나야 되죠. 예, 맞네요. 떼돈을 번대요. 예. 그래서 한 해에서 1년 먹거리를 다 만든대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주말에 한 번 1년치. 주말에 1년치를. 그래서 이제 뭐 저 포르쉐니 아우디니 이런 우승 후보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기다가 가건물을 잽싸게 쫙 지어갖고. 쪄서 예. 예, 그래서 손님도 먹이고 접대해야 되고 재우고, 해야 예. 되니까. 이번에 아우디도 리르브르크린 24시간에 또 건물 하나를 이렇게 딱 지었죠. 네, 단독으로 혼자 딱 지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었죠. 그래서 봤어요. 1층에 약간 이렇게 누워서 경기 볼 수 있게끔. 아니 또 레이스하면서 그런 거 어떻게 봤어요? 그 준비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아. 해놓으니까 봤죠. 와가지고 막 셋업 하더라고요. 팬파크라고 해서 네. 거기서 이렇게 그 팬들이 이제 누워서 이렇게 이러면서 정말 반쯤 이렇게 그렇죠. 가수면 상태로 네. 하면서 이런 것도 이러고 24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팬파크를 만들었는데 현대차는 또 팬파크를 저쪽 그 브뤼셀에다가 네. 만들었어요. 아, 그쪽에 따로 또 지었어요. 지은 건 짓다기보다는 이제 거기다 팬파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스크린 같은 걸로 해서 틀고 아, 네, 여기 아주 현대 팬파크인데요. 현대 팬존이라고 해서 현대차가 꾸며놓은 그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캠핑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밤새 여기서 뭐 술 먹고 뭐 노래 부르고 정말 대단한 공간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그럴만합니다. 장소가 굉장히 좋거든요. 나이스! Da war es nur das, 완전 좋네요. was da gleich noch kam. 그러니까요. Und dadurch dann die richtige Entscheidung, denn so sah es dann aus, schief und ohne. Da hätte man auch schön wirklich statt der Sommerrodelbahn hier ganz in der Nähe mit dem Schlitten. 그리고 뭐 기념품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원래 브뤼셀이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네, 캠핑카를 곳이래요. 제일 먼저 타는 곳이 거기예요. 제일 많고 거기가 다운힐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막 네. 보기 좋거든요. 그렇죠. 차가 오랫동안 보이고. 네. 많이 보이죠.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저기가 근데 차 안에서 탈 때는 약간 내리막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옆에가 펜스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약한 내리막이에요, 그게? 저 볼 때는 차가 저기서 맨날 떨어지는데. 미끄럼틀 내려오는 것처럼 밖에서 보면 미끄럼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 안에서 탈 때는 그냥 살짝 이렇게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게임 유튜브로 그런 게임들 많이 하셔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게임이랑 실제랑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저희도 게임을 이제 연습한다고 하니까 연습을 하면은 게임에서는 그 고저차가 거의 안 느껴지는 그렇죠. 수준, 안 느껴지는데요. 그 두 번째로 보면 차에서도 사실은 별로 안 느껴져요. 실제로 가서 걸어보면은 완전히 이제 여기를 기분이 썩 좋지가 않죠. 여기를 어떻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를 실제로 코스로 가보면 좀 겁을 먹게 될 정도로 경사가들이 다 심해요. 그래서 걸어가 보면. 네, 걸어가 보면 실제로. 그래서 별로 걸어가 보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가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건 맨정신으로 달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런 보통 이게 느낌이죠. 고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내리막이 너무 심해서 네. 그 차에 앉아 있는 느낌이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기가 죽죠. 실제로 걸어서 이렇게 서킷을 가서 보면 기가 좀 죽습니다. 아니 근데 걸어가는 시간이 있나 보죠? 아 그게 그 뉴르부르크링이 산이잖아요. 네.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끼고 MTB 코스가 있어요. 자전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렌트해서 그 코스를 끼고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갔다가 바깥으로 갔다 합니다. 터널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터널도 링이 있네요. 위에 지나가면 밑으로도 지나갈 수 있고요. 터널도 있구나. 이게 산이다 보니까 뭐 수로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되는 코스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이제 시차 적응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전거 빌려서 막상 이제 진짜로 거의 이렇게 코스들을 다 일일이 봤는데 일일이 보면 볼수록 좀 별로 그렇게.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내리막이 아니라 이렇게 차들이 오면 지붕이 보이는 그런 내리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지붕이 보여. 지붕이 보여. 아 생각보다 정말 가파르구나. 진짜 저도 니르블크링 한번 타봤는데 그때 제일 그 게임이 말도 안 된다고 느꼈던 건 그 보조차. 보조차랑 역뱅크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게임에서.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역뱅크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죠. 예. 되게 많아서 그 게임에서의 그 궁금증이 풀렸어. 여기는 왜 못 도는 거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에이, 역뱅크니까 못 도네 이게. 못 들 수밖에 없네. 맞아요. 이런.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 이제 차 성능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테스트 서킷으로 쓰기가 용이하죠. 예. 본격적인 서킷에서는 너무 서킷 오리엔티드된 그런 어떤 구성이기 때문에 네. 차 개발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야는 차 개발에. 일반 도로 같지 일반 도로 않으니까. 같지 않으니까. 그걸 뭐 일반 도로에서도 좋게 만들고 거기도 네. 좋게. 너무 괴리가 있으니까. 근데 유르브르크링은 굉장히 고속이긴 하고 하지만 일반 도로의 어떤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면도 그래서 좋지 예, 않고. 예. 예. 그리고 서킷처럼 완전한 풀 브레이킹의 가혹도는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너무 고속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너무 풀 브레이킹이 있는 코스는 또 일반 차 개발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헤어핀 같은 건안 네, 그런 거는 뭐 실제 서킷에서만 유니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르브르킹에서 굉장히 내구 테스트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게 그런 이제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맞게 정한 거군요. 저는 예. 유르브르크링까지 가서 그걸 왜 그렇게 하나 했는데 의미는 분명히 네,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대회 때 느낀 거지만 거기는 단순하게 그 내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비가 오고 오고 날씨도 눈이 오고 해가 뜨고 야 우박이 왔죠. 우박 이번에 이번에 됐죠 완전히.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멀쩡하다가 갑자기 대회 날 어떻게 그렇게 딱 우박이 내려서 차가 딱 멈춰버릴 수가 있나. 사실은 그 전날에도 똑같은 게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징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날에도 굉장히 심한 우박이 이미 왔었고요. 그래서 전날에 왔으니까 뭐 경기 날에 문제가 없겠지 했는데 연속으로 왔던 거죠, 사실. 그 우박도 그 피트 건물 쪽에는 사실 하나도 그날 비가 안 왔어요. 그때. 결승 날에는 한두 방울 비가 이제 막 오려고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올라고 하나 그런데 그때 이쪽에서는 전혀 몰랐는데 저쪽 중계 카메라 보니까 그쪽은 완전 도로 위로 하얗게 얼음들이 깔려가지고 차가 오르막을 올라가지도 못하는 대부분 다 후륜구동차니까 올라가지고 네, 거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서가지고 다 이렇게 어. 정체가 쫙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드라이 타이어 끼고 나갔는데 네. 드라이 타이어는 아예 그런 데는 전진을 전혀 못하죠. 네. 사실은 비가 드라이를 끼고 비가 오는 상황이면 직진도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굉장히 큰 직선이 있잖아요. 똑바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냥 자기 혼자 가다가 사고가 나요. 네. 아 혼자서? 네. 네, 속도는 높은데 빨리는 가야 되는데 물은 많고 배수하는 홈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가다가 200km에서 자기 혼자 흔들려 갖고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게 중요하겠네. 근데 느리게 가면 또 이제 잡히니까 그렇죠. 드라이버의 마음은 되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에서도 최대한 빨리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아이서티가 10분 몇 초잖아요. 근데 그걸 뭐 랩타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클린 랩도 아니고. 레이스카를 처음 제작을 해서 한 번도 달려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킷에 가서 첫 테스트를 하는 상태를 쉐이크다운이라고 통상 부릅니다. 어떤 레이스카도 쉐이크다운 하면서 문제점이 없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일정이 좀 이렇게 좀 쫓겨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경기 자체가 쉐이크다운이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한 번도 안 달려보고 경기장에 가서 처음 딱 달려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그런 상황으로 들었고요.
야, 그런데 그걸 완주를 했다는 건 네, 그건 좀 대단한 일이죠. 대단히 예. 기적적인 예. 일이네요. 그 드라이버들도 야. 그 차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 특성이 파악이 안 된 타보지도 상태였고, 않고. 예. 그리고 아. 그 차를 운전한 친구들은 지금 현재 그 뉴리에서 현대차를 테스트하고 있는 테스트 드라이버들 위주로 현지 테스트 드라이버들 위주로 구성이 된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히 드라이버들은 트랙에는 익숙한 익숙하지. 사람들이었겠네요. 트랙은 뭐 수만 번 탄 사람들인데 차가 새로운 차나 차. 이 다른 부분들이 처음.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끝까지 버텨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인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차를 주행을 저도 하면서 한 번씩 만나거든요. 만나죠. 이제 현대 드라이버들. 그러니까 아니, 그 같이 같이 트랙에서 주행하면서 이제 아, 만나서 같은 서킷 경기장에서 위에서? 수업을 하니까 네. 이렇게 만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새벽 시간인데 아직도 달리고 있네? 되게 반갑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다행이다, 이래. 네. 어.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다. 아침 이제 동 터올 때 또 만나면 아직도 있네? 지금까지 버티면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나는 현대차를 응원하는구나. 잠깐 처박혀 있을 때 보고 지나갔거든. 그래서 저러면 큰일인데 그러고 어떻게 또 이 군한대에서 나와서 처박혀 있어. 직선에서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렇지. 일단은 오르막에서는 일단 따라갈 마력이 일단은 그 SP3T가 이제 2.0 터보 클래스거든요. 근데 튜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번에 스바루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 이 SP3T는 GT3만큼 빨라요. 거의 랩 타임이 뭐 아주 많이 차이 안 날 정도로 빠르거든요. 그래서 몇 마력이나 돼요? 지금 뭐 스바루 그 스바루 차량 우승한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350마력 정도로 들었어요. 그럼 아이서티도 그 정도예요? 그거는 뭐 이제 메이커에서 개발 중인 거라서 저도 잘 철통이시다. 300마력 언저리 정도 될 겁니다. 철통이시다. 발표한 아마 진짜 철통이시다. 아니 이쯤 되면은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야.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처음 나오고 또 시선들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내구 위주로 출력을 좀 낮췄을 거예요. 많이 욕심 안 부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출력이다라고 생각되는 선에서 아마 매핑을 손을 그었을 것 같아요. 역시 엔진 중간에 깨지기라도 하면 그러니까요. 그거는 완전히 네. 창피하니까 네. 적당한 수준. 아이스트 엔진은 지금 양산한 엔진이 아니잖아요. 개발한 엔진이니까 개발 과정에서의 그 어떤 데이터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난 다음에 양산이 된 다음에 그걸 부품을 바꿔서 이제 레이스용으로 개조를 해서 이게 하는 게 순서죠, 사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여기다 풀 튜닝을 해갖고 그렇게 해버리면 실제 양산에서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피드백을 많이 굉장히 못 받아가니까. 데이터를 못 받죠. 그냥 고스란히 만들어서. 네, 고스란히 만들어서 넣어서 이제 이게 잘 버티고 내구성이 있다는 걸 그 이제 엔진 그것이다 바로. 그래서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일단 괜찮은 양산차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양산차 엔진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다음 고성능화 베이스카는? 그 튜닝해서 뭐 SP3T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잘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거기서 보니까 결국에 양산 엔진 그대로 나왔는데 그게 아마 300마력이 넘을 것이다. 아이서티에는 300마력이 넘는다고 이제 현대차 연구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아닌가? 아마 자세히 돌려보시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구나. 아닌 오늘 걸로. 누도신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몇 마력이었어요? 저희 탔던 차요. 저희 탔던 차가 뭐 한 230마력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럼 270마력이라도 추월해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270마력이다. 근데 일단 차 무게도 그 SP3가 조금 더 가벼울 조금 가벼울 거고. 겁니다. 네. 예, 양산 클래스는 1300 얼마 정도 되는데 그거는 약간 뭐 한 550kg나 100kg 정도 가벼울 거예요. 뭐 300마력은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전혀 알수 뭐 없는. 제가 300 근처 정도 출력은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좀 빨리 멀어졌어요. 오르막 좀 긴 오르막 구간에선 그 이제 출력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확실히 쫙 차이가. 멀어지더라고요. 네. 되게 궁금하다. 되게 궁금하다. 너무 차하시고 계세요. 수화물리 항공에 시달리고 계신. 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유리24C는 꼭 반드시 핸드폰을 들고 타야 돼요. 맞아요. 반드시 들고 타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네. 아니 왜요? 왜? 중간에 뭔가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뭐 차량 트러블이 생겨서 코스 중간에 차가 서게 되면 뭐 팀이랑 이제 무전기가 살아있으면 무전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고 나서 무전기가 망가진다 그러면
유일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은 핸드폰밖에 없거든요.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게 핸드폰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너무 크니까 네, 너무 보이지가 크기 않는군요, 때문에. 차가. 예. 차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전화해갖고 그렇죠. 야, 나 어딘데 좀 데리러 와 이걸 핸드폰을 해야 돼. 가지고 타야 돼요. 일단 예. 드라이버가 아, 차에 탈 물론 때. 이제 그 차량 GPS에서 자기 팀차가 어디 위치에쯤에 있다는 건 대략 알고는 대략은 있는데 아는데. 그게 또 GPS라는 게 또 데이터가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군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전화로 연락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무슨 뭐 막 등산하는 기분도 들고 조난도 당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고. 뭐 예를 이게 들어 이제 1시간 진짜- 후에 차를 타야 된다고 하면 저는 준비하는 게 핸드폰 충전하는 거. 네, 뭐 다른 것도 뭐 하지만 핸드폰 충전부터 내년 장비로 잘 쓰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돌면 한 번 돌기 시작하면 3시간은 돌아야 되니까 예. 1시간 반, 3시간은 돌아야 되니까 예. 이게 충전 상태도 진짜 중요하네요. 예. 중간에 끊기면 와 완전 불안하겠다. 예. 나 맞아요. 고립될 수도 있겠다. 나 이런 생각이 들게. 예. 강동현 선수는 이번에도 한번 사고를 겪었었죠. 예. 아,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퍼밋 A를 따기 위해서 제가 처음 경기하러 왔을 때 그때 이제 저도 리타이어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강병희 선수는 워낙 잘 타는데 어떻게 딱 정교한 컴퓨터 드라이버잖아요. 컴퓨터 드라이버가 어떻게 리타이어를 할 수가 있어? 컴퓨터가 뭐한 286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제 첫 도전 때 그때 예. 이제 뭐 연습도 잘했고 예선도 잘했는데 결승에서 굉장히 빠른 그 핫셀마그라는 내리막 코너에서 네. 크게 미끄러지면서 더 이상 주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이렇게 박았어요? 근데 펜스랑 접촉하면서 오. 그러면서 이제 그 차축이 조금 틀어져가지고 어.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완전히 고립이 됐었죠. 경기장 옆에. 아, 못 찾았어? 그 사람들이? 아 이제 그 군안차가 와서 인근에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만 끌어다주고 이제 아, 진짜? 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집까지 말해다 주는 게 아니야? 아 예. 근데 또 밑에까지 이제 제가 안 해? 서 있었던 곳이 그 트랙의 안쪽 부분이 아니고 바깥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곳과도 연결되지 않은 무인도 같은 곳에 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접근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크루들은 트랙 건너편 쪽까지만 와가지고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요. 그치, 차 지나가는데. 네, 저는 이제 길을 들어가는 건너갈 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좀 저도 이제 처음 경험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서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트랙 바깥쪽이지만 저 숲을 뚫고 이렇게 가면 경기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 막 이렇게 숲을 막 한 몇 킬로미터 정도 걸어가지고 결국에 한 1시간 정도 걸어서 이렇게 피트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야, 차는 버려두고. 진짜 드라이버 못할 짓이네. 드라이버 아주 야, 개고생이네요. 네, 그때 진짜 산 뭐- 넘고 물 건너 뭐 진짜. 발이 막 무릎까지 빠지고 막 진흙에 다 빠지고 또 산짐승들이랑 막 이렇게 만나가면서 이렇게 야, 왔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네. 야, 진짜 개고생이다. 그걸 왜 그런 걸 하지? 그때 제가 처음이었는데 전화기를 안 들고 탄 거예요. 그때 돌아갔던 팀에서 핸드폰을 꼭 가지고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그렇구나. 핸드폰이. 네. 그래? 그래서 그 뒤로 항상 충전을 합니다. 핸드폰이. 그렇구나. 차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에서 기다리다가 그게 6시간 내고 레이스인데 끝나려면 한 4시간은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 앉아있는 것도 좀 멍청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한번 걸어서 4시간은 가볼까? 예, 그래서 이제 간 거였죠. 군안할 때 그걸 반대편에다 좀 세워주지. 근데 이제 워낙 계속 뒤에서 오는 트랙들이 많으니까 군안차도 급하게 막. 속도가 뭐 한 10km 뭐 이 정도를 끌어서 주니까 뒤에서 뭐 거의 한 170, 180으로 오는 그 트래픽을 끊고 넘어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박아도 요령 있게 이제 저쪽에 가서 설 수 있게끔 차를 컨트롤해서 안쪽으로 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겠더라고요. 차가 이제 부딪혔을 때에도 부딪혀서 스핀을 할 때에도 바깥쪽 펜스 말고 안쪽 펜스로 이제 처박히게끔 서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뭔가 해볼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데 볼 수 있어. 네, 바깥쪽으로 서면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수리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 네. 집에는 어떻게 가지? 전화를 어떻게 하지? 이거 끊기면 어떻게 걸어가? 그때 정말 신발은 울고 내가 지금- 싶었어요, 진짜. 저도 그 중계를 인터넷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안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팀 크루들은 예. 이게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 씨막 이렇게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바로 알죠. 이렇게 GPS 상에서 없어져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없어진 위치를 알기 때문에 대충은 아. 다 알고 있어요. 왜 안 오네? 뭐 왜냐면 이 피트가 그 차가 그 라이브 타이밍에 보면은 그 차가 언제 들어올지까지 계산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차 워낙 시간이 기니까 뭐 3분, 뭐 5분 30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이 차가 피트 앞을 지나가는 시간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야 타이어를 바꿀지 미리 이렇게 대비할 수 크루가 있도록 준비를 딱 대비할 하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딱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예. 니르부르크링만의 약간 좀 예. 독특한 타임 차트 타임 시스템이에요. 기능 중 하나예요. 언제 네. 오느냐? 언제 들어오는지가 예측이 됩니다. 네, 도착 예상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면서 나와요. 이렇게 스크린에. 네. 그거 있어야 되겠네요. 있어야 되겠네. 아 그렇구나. 거기 피트 크루는 근데 F1처럼 막 빵빵빵빵 이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이게 항상 그 피트크루 규정이 있기 때문에 F1에서 타이어 갈 때 인원과 어떤 그런 룰이 있어요. 몇 명 이상 안 되고. 예, 그런 룰이 있고 WEC 지금 르망도 그런 룰이 있고 F1이 가장 빠르죠. 근데 뭐 나스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잭으로 바꾸거든요. 아 그건 이게 안 돼요? 이 에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걔네 규정은 그렇게 약간 스포팅성을 많이 좀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막 예, 빨리 하는. 육체적으로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스카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누가 잭을 들고 갈고 또 반대쪽에 또 가서 잭을 들고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잭을 양쪽에 들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 못 봤어요. 그거는 아마 반칙인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예, 그래서 열심히 그거는 봐. 이제 룰만 똑같이 하면 네. 공평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니르부르크링은 이제 주유 워낙 이제 내구 레이스이기 때문에 연료 주입 시간이 길거든요. 연료 주입도 일반 연료 주입기랑 똑같은 걸 씁니다. 그러게요. 그 저는 되게 의외였던 게 보통 F1 같은 건 딱 넣고 푸슝 하면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 얘는 이 통을 이만한 걸 들고 통에다 붓더라고요. 아 그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일반 그 양산 클래스들은 양산 연료 탱크를 그대로 씁니다. 네. 그리고 주유기도 이제 피트 앞에서 주유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유기로 넣게 되는데 GT3나 이런 이제 아주 높은 클래스의 차들은 뉴르부르크링에서만 경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걔네는 자기네 주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이 연료라는 게 좀 위험하니까 따로 보관은 안 되니까 그 연료 시스템을 꽂아놓고 위에다가 이제 그 연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느릴 거 아니에요? 느립니다. 예, 네. 느리죠. 확실히 느리죠. 더 느린 거예요? 예. 보통 주유보다? 보통 주유기랑 똑같죠, 속도가. 아 보통 주유는 중력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속도랑 똑같습니다. 주유소 주유는 되게 빠르던데. 근데 그래도 요즘 저희가 되게 이제 고속이던데. 그 완전히 이제 저기 로우 레벨 상태에서 네.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어보면 실제로 한 2, 3분 넘게 걸려요. 느끼지 못하지만 1분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타이어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주유 시간이 제일 길다고 보고 나머지들은 좀 여유가 있는 여유가 거죠. 있는 예. 거구나. 2, 3분이면 뭐. 근데 그래도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와서 차만 들어와서 타이어만 바꾸고 나가야 될 아, 상황도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겠구나. 저희 팀은 이제 한 40초 안 정도를 바꿀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합니다. 타이어를 40초에 가요? 예, 40초예요. 예. 야, 진짜 이게 F1 수준이네. F1은 2초죠. 들어왔다가 갈고 나가니까. 2초. 아, 그렇구나. 미르부르크링이 독특한 점은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한테는 네. 그냥 그쵸. 야 우리 네. 주말에 미르부르크링 한번 돌아볼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레이서라서만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되게 대단한 사람들만 도는 게 아니라 야 그래 야 그럼 한 3만 원씩 모아서 한번 갈까?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당구 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스키장이나 골프장 가는 것보다 더 예. 재미, 더 예. 모여하고 같이 달리고. 관광 명소죠, 그냥. 관광 명소. 누구든지 원하면 가서 타볼 수도 있고. 근데 다른 일반적인 서킷 같은 경우에는 가면 뭐 라이센스를 따야 된다거나 이런 그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지만 주행할 수 있는. 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헬멧을 써야 된다거나 뭐 장갑을 껴야 된다거나 차량의 이런 롤케이지가 뭐 돼야 뭐 된다거나 이런 뭐 규칙이 이런 것도 있는데 있고. 이게 뉴르부르크링은 투어리스트 데이라고 정해져 있는 날에는 아무나 자기 차를 가지고 티켓만 끊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렌터카 갖고. 예, 렌터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만 지키면 돼요. 일반 도로에서도 좌측 추월이잖아요. 네. 예, 이 룰만 지키면 어. 그냥 똑같이 주행을 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아그 미르부르크링이 일반 도로군요. 예, 일반 도로의 룰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벨트 매야 되고. 예, 안전벨트 매고 예. 깜빡이 켜야 되고. 예, 운전면허 있어야 되고. 운전면허 있어야 예. 되고. 딱 그 정도. 일반 번호판이 달린 차를 들고 들어가야 예. 되고. 도로군요, 도로. 예, 그래서 사실상 도로군요. 그래서 그 저한테 그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뉴르부르크링에서 자기도 나도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예. 꿈이다. 예. 근데 사실 그게 꿈일 정도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꿈으로 하시기에는 너무 좀 약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유럽 여행 간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가서 렌트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 혼자 다니실 거면 렌트카를 공항에서 빌리신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뉴르부르크링은 한 2시간이면 갑니다.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날짜는 맞춰야 되겠죠. 투어리스트 데이 하는 날은 따다 정해 1년에 뭐 몇십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닌 날이 더 아닌 날이 많아서.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 3만 원, 4만 원, 25유로. 3만 원 한 바퀴에 3만 원,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끊고 같이 간 분 옆에 태우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아, 옆에 타도 되는군요. 네. 그렇죠. 심지어 뒤에 타도 되죠. 그렇죠. 네 명 명이 꽉 다 타고. 타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 심지어는 캠핑 트레일러를 달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 버스도 봤어요. 그렇죠. 맞아요. 버스 타고 거기 네,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에요. 버킷리스트에 넣기에는 너무 좀 쉽게 쉽게 도달할 할 수- 수 예, 있어요. 접근할 수 그냥 유럽을 여행했다 그러면 무조건 한 번씩 들려보는 게 예. 독일 갔다 그러면 그냥 관광 코스로 당연히 한번 가보는 게 그 가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뒤에서 차가 오는데 거기서 그냥 저걸 막아야지 이런 생각만 안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피해주면 예, 네. 내가 오른쪽에만 있으면 알아서 다 비켜갑니다. 오른쪽으로만 가라. 예. 차선만 잘 지켜라. 예. 차선은 차선이 없, 없지만 차선은 없지만 우측에 이제 붙어서 가라. 가능하면 오른쪽에 붙어서 내가 가면은 이제 다른 차들이 이렇게 추월하게 용이하게만 해주면 너무 레코드 라인을 뭐 해보겠다, 뭐 대단한 기록을 세우겠다 이거 아니면 그러면 가능하다. 뭐 누구든지 가서 달려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탄다라는 거는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걸 다들 금방 느끼게 될 거예요. 길이 뭐 워낙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블라인드 코너라고 해서 사실 그 코너 뒤쪽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상의 코너들이 많거든요. 너무 빨리 달려서는 안 되고. 조금 속도를 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코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여기서 타는 드라이버들이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도 사실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죠. 네. 어쨌든 그 자기 실력을 너무 과신하거나 뭐 약간 좀 자만감을 갖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실제 그 투리스트들도 사고를 많이 내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많이 냅니다. 그렇게 와서 예, 사실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면은 그 차를 군환해야 되기 때문에 군환하는 동안은 차가 못 달리잖아요. 그래서 투어리스트 데이 때는 생각보다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그 군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탈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녹색 지역에 손이 와서 이렇게 차를 툭 던져버리죠. 사실은 제가 레이스 24시에 나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입사가 얼마 안 된 친구들조차도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옆에를 타려고 하질 않고 무서워서? 아니 그러니까 못 믿는 못 거죠. 믿어봐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역 VLN 현역 24시 현역 드라이버다 그러면 이제 컴플리티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 앞에서 운전 안 하려고 해요. 앞에 차가 특히 GT3 차량 같은 경우는 G타입가 엄청나게 아, 그렇구나, 넓어서 참. 그 차량들이 한번 추월하고 지나가면 정말 물 한 개를 거의 한 몇백 미터 동안 만들어요, 앞에다가. 그 물보라의 그 지나기로 대충 어디로 따라가야겠다, 이제 요것도 요령 중에 하나로. 거기에는 앞차에 뒷차에 붙는 것만으로도 그 차를 추월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비슷한 클래스의 차에 붙어 있으면 제가 그 차에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차 뒤에 붙으려고 거기서는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차들이 다 뒤에 붙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 여기서만 경험을 해가지고 저도 그 국내 레이스를 하면서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 거를 왜 또 계속 하시려고 할까? 심지어는 돈을 누가 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자기 돈 내고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일인 거야? 왜?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는데?